보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경기장에. 진짜 별로 없어요 정말. 그렇구나. 근데 정말 지친 것도 눈에 보이고 이 선수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내 눈에 보이는데 감독이 선수들의 정신력이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전북 팬들은 진짜 정신이 나가요 그냥. 네. 결과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준우승을 하든 우승을 하든 저는 그냥 딱 여기까지.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제 초보 감독은 그런 전북 같은 팀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팀들은 초보 감독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욕 먹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제 1년차 우승했습니다. 2년차 지금 욕을 엄청 때려 먹고 있거든요. 그치. 그리고 그게 밈이 돼버렸어요. 맞아. 이미 커뮤니티에서. 내 친구가 축구를 모르는데 상식 통지를 알아요. 그래,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거. 네. 정말 아끼는 도자기 같은 게 깨져버리면은 정말 사랑했는데 깨지고 테이프로 붙여봐요. 그게 이쁩니까? 마음 뜨죠. 맞아. 그러니까 저도 정말 사랑했지만 보내주고 싶어요 이제는. 자, 왔습니다, 정훈이. 자, 정훈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이 저 정훈이 좋아하지는 웃기다고. 그렇지. 오, 잠깐 사이에 얘 존나 월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개잘 나가, 진짜. 아닙니다. 왜? 아니, 왜 아프리카 오면 여는 거 보는데 1000명 넘게 막 100만 열면 2,000 넘어가고 조회수 잘 뽑히고. 이유가 뭐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운이 되게 좋았어요 운이.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유입되고 뭐 태은이 형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했죠. 또 이게. 겸손하네. 근데 컨텐츠 안에 내용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좀 그 타이밍을 실어서 더 웃겨진 것 같아. 저는 정훈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해. 저는 만났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덕현이 안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잘 됐어. 잘 된 건가요? 지금 잘 된 거예요? 내 생각보다 잘 됐어. 그러면은 뭐. 되게 안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왜 데려왔죠? 저를. 늦게 왔으니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꼰대처럼. 그렇죠. 이거에서 섭외 가야죠. 그래, 뒷담화는 허심탄회. 이거 너무 센데? 괜찮습니다. 알아서 나눠 마시겠지. 이거는 두 번에 나눠 마시는 네 알겠습니다. 네. 덕현이 형은 중계가 있어서 술을 못 마시죠. 새벽에 뭐 있나? 저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4시 경기. 네. 그거 맥주 한 컵 해서 그거 나눠 먹을래? 네, 저는 일단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잔은 그렇게 합시다. 느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거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보인다. 냄새가 기가 막혀. 근데 여기를 왜 몰랐지? 그러니까 중서랑 종찬이랑 헌팅 경기다가 딱 잡았대. 그 둘이서 헌팅을 했다고요? 장소 헌팅이요. 방송 장소 헌팅이요? 용어. 너 방송 경력이 몇 년인데 이 새끼야. 내가 안 될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나무위키가 이번에 생겼어요. 오! 야 그럼 이제 샐러드야. 오, 문서 생겼네. 딱 한 줄 있어요. 뭐? 황덕영과 친하다고 한다. 오늘 친해 제 후배잖아요. 네. 어제는 사실 그 이제 오늘 태연이가 좀 늦고 있는데 네. 그 정훈이랑 얘기를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 물 좀 주세요. 무려 그 황덕현 유정훈이면 네. 전북 아닙니까? 또 진짜 개찐 팬들이고 그걸로 이상형 월드컵도 냈고. 자 어쨌든 네. 좀 뭐 다시 뭐 짠 하시죠. 예. 네. 오늘 제가 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뭐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존나 아쉽다. 이거 개땡기지. 진짜 존나 먹고 술을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 제가 이번 주가 월화수목이 다 계속 다음 주도 그럴 거야, 너. 네. 저도 최근에 술을 끊었었거든요. 왜요? 통풍 때문에. 거의 한 정당 안 저게 먹었어요. 술 먹어도 돼? 아프면 안 되잖아. 지금 최상이에요. 그래? 좋다. 검색 맛있겠다. 이게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전북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사실상 우승이지 불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이틀인가 전에 어제구나. 어제 중계했죠. 어제 동해안 더비에서 이제 울산이 비겼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어 아직. 유예되긴 했고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아니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자 보세요. 동해안 더비란다. 현대가를 전북이 이겼다. 그리고 동해안 더비에서 이렇게 비겼다. 전북이 이겼잖아요. 지금 강원을. 그러면 이거는 뒤집히는 거거든. 항상 그랬잖아요. 시청자가. 항상. 팬들도 그냥 이제 전북 팬들은 조금 짜증나죠. 제 친구들도 직관 몇 명 갔어요. 사실 그 울산에.
예, 들어올 때 말이 없더라고요. 갈 때는 뒤졌다 막 이러면서 가더니 올 때는 한 마디도 없어.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저 그래도 박자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그 현대가 더비는 아무래도 좀 이제 판정에 대한 아쉬움이 없진 않죠? 네, 사실 정말 뭐 진짜 먹으면서 얘기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먹어. 아, 그냥 네 원래 그냥 그거대로 해. 막 네, 먹고 좀 편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네. 저는 근데 뭐 사실 지나간 경기에 대해서 판정 가지고 막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뭐 축구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감정표, 전북 팬으로서의 감정만 얘기를 드리면 한경 선수가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엄청 아프더라. 근데 스타트 찍었어. 주심이 와서 고의적이진 않은 것 같다 경고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고의적이지 않아서 경고라는 게 이게 핸드볼 파울을 얘기할 때나 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이거는 되게 위험한 파울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덕현이 말도 맞는 게 뭐냐면 퇴장을 줬을 때의 어떤 그 판단은 물론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긴 해. 한자 포인트야. 예를 들어서 태클을 들어갔는데 고의성이 없는데 진짜 무릎 지대로 들어갔네. 그래. 나 고의 아니었는데 고의성이 안 보였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몇 번에 그럼 조심스럽게 조심하게 해야지. 아 그래 그때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도 퇴장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네. 공을 건드리지 않았냐? 공을 건드렸다고 해서 PK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파울이 아닌 건 아니고. 공을 건든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 축구에서 여러분 네. 공을 건드는 건 딱 그거 하나 돼. 아, 이 새끼가 그래도 공을 가지려고 공을 뺐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가 나왔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좀 참작은 되겠지. 참작의 기준이구나. 걔 비시자적인 건 아니었어. 이제 뭘 어쨌든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 완벽하게 된 거였어. 거였어? 공은 전혀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얘가 공 드리블 하고 있어. 내가 공을 건드렸어. 공 건드렸지. 공 건드렸어. 공이 막 통통 띄워주잖아. 네, 건든 다음에 아구차. 공 걷어내면서 아구차. 그러니까 용권 선풍각을 하면서 월요일도 같이. 공 걷어내고 엎어가. 네. 씨발 인정인가? 아니잖아요. 이건 파울이다. 파울이죠.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야, 그러면 씨발 태클할 때, 씨발 공건대를 하다가 지금 마이실리오처럼 열심히 공은 존나 잘했잖아. 터치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씨발 힘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밀려 나갈 수도 있지. 그건 네 사정. 그건 네 사정이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는 거구나. 씨발 축구 스타트 찍히면 다 부러지는데 아하. 조심스럽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축구. 내심 그 판정을 떠나서 올 시즌은 그냥 우승 못하길 바랬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네, 우승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제3자 팬이었잖아요. 존나 재밌는 경기. 개 재밌었어. 진짜. 사실 개 존나 재밌었어. 재밌는 경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 그 마레즈가 망쳐놓은 맨시티 경기. 코펜하겐 맨시티. 그리고 그 하루 전에 무슨 경기를 했습니까? 마요르카 경기. 그랬죠. 저는 그럼 마요르카 그 엘체 마요르카 같은 경기보다 그 울산 전북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치. 근데 그 재밌는 경기를 저는 주심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선택들로 인해서 오히려 약간 좀 퇴색시켰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죠. 그럴만합니다. 그걸 보면서. 근데 뭐 이제 우리가 현대가 더비 얘기만 하면 우리가 오늘 그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울산 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긴 경기인데 그렇죠. 전북 팬 둘과 함께 얘기하면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기는 여기 나온 거고 사실 오늘 전북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 거였으니까. 근데 솔직히 울산도 이길 만한 경기였어요. 왜냐면 막판에 결과적으로 마티나담이 두 골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좋은 경기를 했지.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 심판 판정이 되게 특이한 경우냐? 왜냐면 그런 논란은 언제나 있어 왔으니까. 근데 오히려 입장도 이해하고 제 개인적으로 울산 팬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울산 팬들이 조금 화날 만한 경기는 오히려 이번 동해안 더비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기는 경기를 만들어서는 안 됐다.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아까 뭐 차치하고 우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소회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번 시즌. 이게 저도 보니까 중계를 이제 봐요. 직관은 이제 서울 이상 오니까 못 가고 원정이나 한 번씩 가는 그런 게 됐는데 딱 봐도 화면에 보이잖아요. 팬이 없어요. 그래? 저 어렸을 때 진짜 평균 관중 한 13,000명 그 이상을 계속 찍었던 팀인데 그때 몇 년도야? 저 한 2013년도 그다음에 2015, 2016 그 라인. 전북이 몇 현관에서 저 29입니다. 현관에서 서울을 이겼을 시즌이 한 시즌인가 있었어요. 근데 평균 관중에서 수도팀의 동원력을 이기는 건 쉽지 쉬운 게 않아요. 아니지. 전주 인구가 70만이 안 돼요. 부천이 80만이야. 그래. 근데 전주가 훨씬 유명한 도시잖아. 전주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가겠죠. 근데 그 평관 이겼다는 거는 정말 전 대단한 대단한 거지. 거라고 보는데 정우가 지금 얘기했죠?
보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경기장에. 진짜 별로 없어요. 정말. 그렇구나. 그 열광적인 N석의 서포터즈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의 편의상. 어떤 영향도 있잖아. 아 저는 그거랑 무관하고. 아, 그거랑 별개다. 아,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 친구들도 이제 저는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사실 너무 어릴 때고 그래서 전북밴드 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K리그에 대한 인식 그걸 왜 보러 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죠 그게? 이제 2008년 9년 이때쯤 그리고 저 그때 해축 인기 되게 네. 많을 때잖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랑 제일 가까워요. 엄청 그러면서 가까워요. 제가 영업을 계속 뛰었어요. 걸어서 한 15분이면 갑니다. 아, 그래. 가까워. 영업을 계속 뛰면서 야, 보러 가자 그래서 친구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놔서 걔네들이 이제 완전 광신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가는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한 8, 9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가는 친구들이 한 2명, 3명? 그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네. 남았어요. 예. 저는 이거 진짜 100% 공감하는 게 저도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소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아, 너 소모임장이었니? 네. 어. 근데 우리 이제 뭐 연대에 가입한 그런 소모임은 그건 아니고.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응원하는.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홈 경기 때마다 갔던 친구들이 안 갑니다. 경기장. 근데 그 안 간다는 그 의미가 어쨌든 리그 2위고 우승팀을 다투고 있는 거잖아 전북이. 그러면 어쨌든 순위에 대해서는 우승권에 있는 팀이라고 그렇죠. 보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뭐야? 미래가 없다?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뭘 지향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축구는 아니다. 일반 관중들이 뭘 지향하거나 전술적으로 뭐가 좀 뭐 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장을 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저는 전북은 그런 게 되게 정착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관중들이 우리 팀의 컨셉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되게 라이트하게 보러 오는 팬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저나 그쵸. 정훈이처럼 엄청 딥하게 보는 팬들도 안석 가고. 있습니다. 네, 안석 갔나요? 저는 안 가리죠. 네. 혼자서 빼고 다 거기도 가고 네.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관중들이, 왜냐면은 최강희 감독이 2013년이었을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란다. 캐치프레이즈가 닭공이었잖아요. 그치. 그 닥치고 본방사수에서 나와서 오케이. 닥치고 공격이었는데, 맞아. 그 닭공이 전북이 어떻게 보면 그냥 DNA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공격하는 팀. 그쵸, 공격하는 팀. 그리고 그에 걸맞는 경기력이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재밌었고. 근데 이제는 그래 순위 경쟁은 해요. 순위 경쟁은 하거든요. 그리고 스쿼드상 순위 경쟁을 안 하면 안 되지. 해야지 당연히. 이게 문제 아니에요? 스쿼드상 순위 경쟁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전 내용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근데 내용을 못 챙기고 순위 경쟁만 하고 있으니까 팬이 안 가죠. 근데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1위도 아니고 2위고. 네. 그리고 우승에 대한 게 좀 멀어지니까. 우리 예전에 봤던 그런 기업들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한창 직관 다닐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먹혀도 차라리 그래. 야 먹히고 시작해. 그냥 이 정도였어요. 제가 가장 맨 처음 본 선수가 기억나는 선수가 양현정. 양현정. 양현종. 그때가 맨 처음이었어요. 신인아.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그냥 지는 팀이었어요. 솔직히. 그 느낌 아시죠? 그때 그냥 완전 지는 팀이야. 그러니까 자판기였어요. 딱 순전 자판기. 네. 그리고 마그노 오고 나서야 이게 좀 그냥 공격수 발로 조금 밀어붙인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지. 약간 그 분수령은 조재진 같은 선수 아닌가? 그쵸. 그 뭔가 명문이 되고 발판이 그렇게 됐고. 약간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에드밀슨이 있었고. 에드밀슨, 에드밀슨 아침에 기적적으로 우승하고. 보띠 이형님 그리고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지고 하다가 이제 뭐 김영범이라는 뭔가 떠오르는 스타가 하나 생겼었고. 형컴.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경기를 져도 진짜 재밌게 한다. 이런 게 박히면서 전북 팬들은 인기가 많아진 거였어요. 그럼 너도 그 느낌이었어? 그때 당시 2006년 당시에 전북에게 붙어 있었던 수식어가 그거예요. 역전의 명수. 왜냐면 그 아침에서 역전을 오지게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그림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딱 잘 맞은 거네. 그죠. 2000년대 한 중후반에는 역전의 명수 타이틀이 있었고 2009년 1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닭공이라는 게 딱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팀은 어쨌든 컬러가 확실한 팀. 컬러가 확실한 팀. 근데 지금은 컬러가 불분명한 팀이 됐다. 그렇죠. 근데 원래 닭공을 넘는 화공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존나 화나는 공격이니까 그렇죠. 네. 맞지 않아요? 뭐 계보가 있죠. 닭공에서부터 이제 흥실 축구 막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흥실 사커 있었고. 네. 이거지. 강남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진짜 지금 그때는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막 뭐 먹혀도 그때 막 한창 전성기 때 막 김신욱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이제 이기는 건 안 중요해. 그냥 웃으러 가는 거야. 전반전에 힘 빼놓으면 김신욱이 후반에 들어와서 그냥 찍어버리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냥 재밌으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공격 루트가 너무 많으니까 레오에 뭐 치달도 있어, 김신욱의 공중볼 싸움도 있어, 그리고 중원에 이재성 마키키타카도 있어.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냥. 볼맛이 났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 피파로 치면 정말 공격 루트가 정말 다양한 선수. 그런 선수들 좀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뭐가 있나요? 지금은 사실 이제 경기 보면 좀 답답하죠. 근데 그러면 비단 지금의 어떤 그 준우승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의 성적 때문이 아니다. 지금 전부에 갖는 불만은 그러니까 불만이 좀 보세요. 아쉬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정훈이가 얘기했었던 아까 그 시기는 한 14년, 15년, 뭐 16년 이때고 제가 이제 전북 축구를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2011년이거든요. 11년. 아가스티포 예, 아니 그건 2009년이고 2009년? 2011년이 리그 우승하고 상당히 알사드한테 얘기하는구나 너도. 그때가 뭐 10년이 넘었습니다. 군인 때도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2011년이 알사드한테 준우승했을 때.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저는 전북 축구의 정수였다고 정말 생각해요. 재밌었지. 그냥 그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먹혀? 역전하겠지. 그 믿음이 있었어. 왜냐면 이 팀이 보여준 색채도 명확했고 그렇지. 잘하니까. 그때 막 안 풀리면 후반에 정성훈 형님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 헤딩으로 찍어버리고. 루카쿠니. 그 다음에 네. 이승현, 김동찬 막 그래. 나와가지고 막 거기 패고. 기억난다. 그때 네. 뭐 외국인들은 뭐 루이스, 에닝뉴 그리고 이제 그때 뭐 로브렉이라는 크로아티아 네, 선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의 그걸 보면 아까 주원이 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위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류의 축구를 계속 보여주면서 울산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울산 요즘 강하니까. 네, 박빙으로 붙다가 그거를 져가지고 준우승.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면서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야 지금 스쿼드만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경쟁을 이런 해야 축구 하면 되는 안 거고. 되지. 그리고 좋은 선수들 바탕으로 좋은 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북이 과연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느냐? 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전북 팬들도 전혀 동의는 안 할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정말 현대가족이나 어떤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순위가 뒤집혔어. 그래서 전북 1위야. 그래서 진짜 또 우승을 했다. 그랬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우승하니까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겠네. 당연하죠. 저는 진짜 안 좋아요. 진짜로. 아 그래? 정말 싫어요. 우승이라는 것도 하는 건데 하는데도 정말 싫어요. 정말. 이거는 제 진심 100%. 아 오케이. 네, 저는 정말 싫은 게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팀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감독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래서 이 솔직히 말해서 전북의 이제 평균 관중이 떨어진 게 물론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뭐 당연히 영향이 없진 않겠지. 모라이스 선생님 때부터 근데 사실 그거는 네. 맞아요. 그 모라이스 선생님이 더블을 하셨거든요. 그지? 그거잖아. 아씨, 더블을 하셨는데 야 존나게 못하는데 더블. 그래, 잘 가라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김상식 선생님 이제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와 뒤졌다 그러면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기 우리 팬들이 네. 전북이 승점 자판기라고 불릴 때부터 계셨잖아요. 좋아했는데 아니 뭐 내 일부러 존댓말 쓸 필요 없잖아. 편한 대로 하세요. 좋아했잖아. 좋아했는데 2000년 초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는 재밌었고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성적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지금 전북이 그런 느낌처럼 경기는 재밌고 즐거워. 근데 성적이 중하위권이야. 막 파이널 B가. 그래도 괜찮아?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파이널 B를 가는 팀의 경기가 엄청나게 재밌을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재밌게 하면서 그 뭐야 실점도 무지하게 많이 근데 하고. 자 만약에 전북이 그러니까 내가 말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왜냐면 모라이스 더블을 했는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더블 할 수 있는 감독이 몇이나 된다고.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차이야. 나도 이제 해외 축구팀이지만 한 팀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누군가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얘기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생각보다 팬들이 갈려. 갈려. 성적을 무조건 우선시하는 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실 팬들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 근데 어떤 케이스는 나는 정말 과감하게 성적이 10위 밑으로 내려가도 좋으니까 자기는 그냥 주말에 축구 보는데 재밌었으면 좋겠다. 뭐 한 3골 넣었는데 4골 먹혀졌다?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팬들마다 생각이 다른 걸로 봐야 되는데 너는 어느 쪽이야? 나는 이거 항상 사실 팬들 중간 정도를 바라죠. 근데 이제 그게 있어. 그러면 축구 팬들이 이 아니잖아. 스쿼드를 봐요. 그럼 이 팀을 딱 봤을 때 내가 아스날을 봤을 때 이 팀이 그래도 6위 안엔 들어가야 되는 팀이야. 근데 재밌게 막 씨발 신나게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챔스를 못 따고 이러면 얘기를 덜해. 그래 씨발 좀 더 가보자. 근데 이 팀이 스쿼드를 그 정도로 갖고 있는데 벅벅 기면서 뭐 지진 않고 있는데 성적이 조금 나오면서 재미가 없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존나 화나요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스쿼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전북도 지금 스쿼드면
그럼 형은 이제 일부러 극단적인 비교를 한 거겠지만 어차피 1점 밑으로는 성적 안 내려와. 그 스쿼드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인 거지. 그렇지. 그냥 자기들끼리 뛰라 그래도 4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팀이 아니 3위 이상을 할 수 있는 스쿼드인데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아무런 철학이 없었던 팀도 아니고 우승 계속했던 팀인데 감독이 바뀌어서 철학이 바뀐다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과를 찾든 제비를 찾든. 근데 지금 결과 중에 둘도 안 된 거 아니야. 올 시즌 이 스쿼드를 가지고 지금 아마 연봉으로 쫙 줄 세우면 전북이 아마 1위 아니면 2위일 텐데. 아니 그러면 지금은 그 모라이스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네. 그건가? 그 모라이스 더블한 거 알겠는데 그 스쿼드에 더블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전북 스쿼드에서는 물론 이제 어려운 일이 하지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감독이 와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모라이스가 더 다른 거 보여줬어야 됐다. 막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저의 모라이스에 대한 생각은 그거예요. 어쨌든 이 감독이 무리뉴의 수도 코치였잖아요. 그지? 이름값이 있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리뉴의 수도 코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라는 것만 놓고 봐도 와 전북이 그래도 외국인 감독으로 이런 사람을 섭외를 하는구나 선임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기존에 보여줬었던 팀 색채랑 약간 반대되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근데 저는 모라이스 감독에 대한 시기는 좀 나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누가 와도 최하위 감독처럼 못해요. 그렇지. 그거는 지금 전북에 몇 년을 있어. 그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봐봐 퍼슨이 떠나고 맨유가 그랬지. 사실 벵거가 떠나고 나서 아스날이 그랬죠. 헤맸었던 기간이 꽤 되고 이제 그런 감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 집권을 하던 감독이 떠났을 때 그런 건 어쩔 수 없던 거죠. 저는 그래서 모라이스 솔직히 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네. 오케이. 왜냐면 이거는 그냥 개인 차입니다. 음. 경기력 그래 불만 있을 수도 있지. 불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모라이스는 성적을 냈어요. 더블을 했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네. 근데 김상식 감독 지난 시즌에 우승했죠. 음. 우승했는데 되게 이제 극적인 우승이었고. 그렇지. 이제 좀 그런 그러니까 기대감 있잖아요. 다 전북의 레전드입니다. 선수로서. 그리고 선수로서는 존나 좋아하죠. 네. 엄청 존나 좋아하죠. 선수 진짜 좋아해요. 선수 김상식은 완전 리스펙이고. 언터처블. 근데 이 감독은 전북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을 해서 최하 감독 밑에서 코치를 시작해가지고 모라이스 때도 수코치로 있었고 그 나름의 단계를 밟아온 뒤에 이제 전북의 감독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구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분이 구단의 철학을 모를까요?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모를 리 없지. 본인이 선수 때 그렇게 한 거지. 그지. 그 영상 보시지 않았나요? 김상식 감독 그 마지막 파넨카킥 아. 그 뒤에 저 있잖아요. 저 맞죠. 그렇게 좋아했었던 사람인데 그 기대감에 비해서는 사실 방향성도 못 보여주고 애매하다. 그렇다고 성적도 나온 뭔가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뭔가 우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 뭔가 승점차가 좁혀졌다 뿐이지 이 승점차 좁혀진 거 전북이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울산이 미끄러졌죠. 울산이 미끄러져서예요. 근데 지난 시즌에 이게 뒤집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북이 울산 미끄러질 때 그걸 치고 올라갔기 때문인데 올 시즌은 울산 뚝 전북 뚝 이렇게 되니까 팬들 입장에서 답답하지. 전 아스날 오래 본 팬이잖아요. 아르센 벵거가 부임하기 전 아스날 별명이 뭔지 압니까? 보링 아스날이야. 지루해서. 지루하고 1대0으로만 이긴다. 그래서 그 전에 이어받았던 아스날의 유산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스날 아름다운 축구, 공격 축구가 아니라 철학 백보였어. 나젤 윈터범, 리딕슨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실점 안 하고 한 골로 이기는 팀. 근데 지금 첼시네. 그래. 근데 지금 아스날 컬러를 이전에 90년대 봤었던 현재 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팬은 없거든. 그게 이제 철학에만 바뀐 거 아니야, 벵거가. 근데 지금도 아스날 팬들이 현재 팬들도 바라는 거는 이기는 게 당연히 일단 기본. 근데 재미없게 축구하면 아스날 팬들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한 번 병역이 온 거야. 전북을 너네가 쭉 오래 봤다 하더라도 최강희 감독이 바꾸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대로 간단 말이야. 거기 때 유입됐던 팬들이 많고. 근데 그거를 이제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지금 전북 현대라는 팀에 대해서 좀 팬들도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팬들 입장에서 이제 좀 아쉬운 그런 포인트들은 그러니까 이제 김상식 감독 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불만 있는 팬들의 목소리 중에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 좋던 선수들이 전북에만 오면 왜 전북에만 오면 자꾸 이렇게 폼이 떨어지냐. 그러니까 그 얘기도 했었잖아. 조규성 제대한 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상주에서 있었죠. 날아다녔을 때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상주하고 거. 김천. 아 상주 그래. 네. 나 항상 입에 상주가 붙었네. 그러니까 그게 농담으로 나오는 건데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농담이라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시는 사실 김진규입니다. 김진규.
저는 김진규 선수 아주 좋은 선수라고 개 생각하거든요. 진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김진규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지금 죽어버렸어요. 전부 다. 근데 이게 뭐 감독이 선수를 잘 못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선수의 폼이 하락한 건지 이거는 뭐 구체적인 사안은 알 수 없겠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꽤 많다는 건 이거는 결국에는 감독의 책임으로밖에 귀결될 수 없어요. 꽤 많은 게 아니라 사실 다 죽었죠. 네. 자, 그게 있어요. 뒤에 숨으니까 항상. 어, 그게 바로 뒤에 숨잖아요. 저는 진짜 이럴 거 없으니까 얘기하면은 뒤에 숨어요. 누가? 성준 감독님께서도. 좀 나와서 좀 해명을 하고 확실하게 그 어필해야 된다는 게 거기에 이제 좀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인터뷰가 뭐 어떤 식으로 뭐 전문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요약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걸러지지 못한 정보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정보의 바다. 예. 항상 진짜 선수들의 뭐 정신력이 뭐 아쉽고 막 자기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많이 지쳤다 이런 얘기만 항상 뉴스 헤드라인에 걸리니까 이게 전부 선수들은 지쳐도 잘해야 되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야지. 근데 정말 지친 것도 눈에 보이고 이 선수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내 눈에 보이는데 감독이 선수들의 정신력이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전북 팬들은 진짜 정신이 나가요 그냥. 예. 그러니까 약간 그게 악순환인데 어떤 선수가 잘해요. 그럼 그 선수를 계속 씁니다. 그럼 그 선수가 폼이 떨어져요. 지치니까. 예. 그러면 그러다가 다른 선수를 또 씁니다. 음. 그럼 그 선수가 좀 잘해요. 그럼 또 그 선수를 쭉 쓰다가 또 폼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맹성우 선수도 맹성우. 안 썼어요. 그래. 맞아. 안 썼어. 근데 근데 존나 괜찮은데. 예. 중반부에 여름이에 잘 좀 잘했잖아. 캐리했잖아. 왜냐면 그때 전북 삼선이나 중앙 자원들이 그렇게 폼이 좋지 않았거든요. 맹성이 들어왔는데 괜찮은 거야. 계속 썼잖아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팬들 입장에 답답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있었어요. 경기 끝나면 선수들이 인사를 하러 오죠. 그지? 근데 지면 안 옵니다. 근데 이기면 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는 이게 좀 바뀌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감독이라면 그치. 이게 경기를 졌든 경기를 이겼든 와서 와준 팬들이 있는데. 네. 그럼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만인 거죠. 왜 예전에 그 외질이 자기 진 다음에 기분 나빠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메르트 작가가 소리 지르면서 맞아. 가서 원정팀 팬한테 인사하라고 끌고 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나는 해야 되는 거라고 봐. 근데 그런 게 있었구나. 뭔가 이게 뭐 여론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원흉 자체가 김상식 감독으로 꽂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식 감독도 기가 너무 많이 죽었어. 그거 맞아요. 뭐 내부 사정을 다는 모르지만 본인도 그쵸.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없진 않을 있겠죠. 거야.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올 시즌에 이제 워낙에 또 이제 뭔가 어딜 갈 시간이 없으니까 원정을 딱 한 번 갔어요. 수원FC 원정. 거기를 갔는데 이제 그날 이겼습니다. 자책골로 슈팅 빵개 때리 그 유진규 중거리 때렸는데 누구 엉덩이 맞고 들어간 거야. 그날 갔어요. 근데 이겼잖아요. 근데 정말 졸전이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안 와요. 김상식 감독은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만 와가지고 오래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막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는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이런 경기가 말이 되냐고. 힘들지. 유효 슈팅 연계인데 그 해가지고 넣어서 이겼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즌이 잘 흘러가는데 그런 거 한두 개 원래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뭐 어떻게 100경기를 다 잘합니까? 그래. 못하는 경기도 있고 적절한 경기도 있는데 그 비중이 과거에 비해 너무 늘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약간 축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북이 공격적으로 풀어나갈 때 뭔가 세부 전술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감독직은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망이 어때? 일단 계약 기간은 올해까지고. 그래? 네. 그럼 연장을 할지 말지는 구단의 선택이네?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왈가왈부가 많죠. 루머가 있나 다른 감독 뭐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이런 거. 그런 부분에 아직은 대해서는 없는 아직 상태고. 없다고. 근데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FA컵이 남았잖아요. 그치. 어제 FA컵 결승 갔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된다. 리그는 힘들어요. 리그는 힘들고. 아니 FA컵 결과를 봐야 된다가 아니라 결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준우승을 하든 우승을 하든 저는 그냥 딱 여기까지.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제 초보 감독은 그런 전북 같은 팀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팀들은 초보 감독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우리 FM 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제 뭐 구단 비전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나 초보 감독이니까
뭐 이제 우승을 노려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뭐 비전 협상을 할 때 해도 아 안 된다 나 챔피언스리그 가겠다 그러면은 그 왼쪽 밑창에 문영재 얼굴 존나 빨개집니다. 이제 안 된다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물론 저희도 뭐 이 성적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뭐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스쿼드를 봤을 때는 초보 감독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김상식 감독 선임에 대해서 왜 반대를 안 했냐면 최강희 선생님 밑에 한참 있었고 모라이스 밑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이 공격적이고 이 실리적인 축구를 가져감에 있어서 뭔가 합리적인 정말 리즈너블한 그런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존나 쫄보 축구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북 팬들은 그거죠. 아까 정인이 형이 얘기한 게 아주 저는 적합하다고 보는 건 그러니까 초보 감독 일단 기다릴 시간이 없어. 왜?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첼시가 램파드 같은 레전드를 안 기다린 거랑 똑같은 거야. 네. 여기는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팀이야. 넌 나가라. 안 되겠다. 사실 구단에 있어서의 상징성만 놓고 보면 전북에서의 김상식 감독의 위상이랑 첼시에서의 램파드 감독의 비교도 안 위상 되죠. 비교도 안 되죠. 램파드는 갑 오브 갑인데. 진짜 그 옛날부터 왜 괜히 별명이 램반장이냐고. 그래. 근데 그 램파드도 결국에는 첫 날아갔잖아. 시즌 물론 트로피가 없었지만 램파드는 사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어느 정도 보여준 케이스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안 돼서 뭐 문제였지만 근데 결국에는 물론 이제 로만이 또 이례적으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내보내긴 했지만 램파드도 나갔습니다. 물론 전북과 첼시의 그런 구단의 규모를 비교하기에는 뭐 그건 또 아니지만. 차이가 많이 그런 나지만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치. 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그 전부 구단의 어떤 선택을 좀 봐야 되겠네 우리가.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할지. 뭐 들려오는 것도 아예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팬들의 느낌은 어때? 아, 무조건 나오시죠. 아 그래? 당연히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 거의 네. 9.5할은 나오지. 9.5? 아니 그 있잖아요. 그 걸게 보시는 형님. 왜 이게 정말 이거는 왜 팬들 마음으로 가잖아. 그럼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죠. 여기서 명분이 있으려면 FA컵이 아니라 리그를 우승시켰어야 됐어. 더 미워주고 싶다. 그러면 명분이 있어. 그래서 진짜 그냥 제 주변 지인들 아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이 또 그 현대가 지고 이거 우승 어차피 우리 날아가지 않았냐? 이거 차라리 잘 됐다. 그냥 이번에 우승 못하고 깔끔하게 여기서 안녕하자. 빠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판 짜자. 누구입니까?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전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진짜 이 전북이라는 팀의 뭔가 그러니까 약간 그 수원의 리얼블루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전북도 어쨌든 김상식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이제 구단에 몸담았었던 감독이 왔잖아요. 그치. 저는 그 맥락으로 보면은 전 솔직히 김도훈 감독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훈.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윤정환 감독 한창 잘했을 때도 일본에서 잘했을 때. 네. 한국에서 말고. 근데 이제 울산 보고 내 판단이 잘못했었구나. 바라는 사람 있나요? 저도 최근에 잘렸다는 거 보고 김도훈 감독 좀 원하긴 했는데. 아 그래? 네. 근데 진짜 한번 보고 싶은 감독은 있습니다. 이게 뭐 포항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김기동. 동의합니다. 그 전북 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많았어요. 지금 만약에 전북 감독 김기동 감독이었으면 이거 압도적으로 우승했을 수 있다. 진짜 우승했지. 네. 아니, 나는 그냥 그렇게 내가 축구 보면서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포항 갔다 왔잖아요 촬영. 그 프로스발러 촬영. 제가 그때 이제 이승우 이수빈 만나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 감독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포항의 레전드고 감독이어서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배우는 게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솔직히 지금 포항 스쿼드로 3위를 2위와 비슷하게 경쟁했었던 타이밍이 있었잖아. 네. 깔랑깔랑할 때가 있었단 말이야 전북이랑. 그거 존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튼 뭐 우리가 호잉 감독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김상식 감독이 만약에 전북을 떠났을 경우에 하는 얘기고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몰라요. 약간 그런 거 보면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좀 씁쓸할 때?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감독이 돼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본인도 가장 씁쓸할 거고. 또 비슷한 경우는 너도 했잖아. 벵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마지막에 아스날이 좋지 않았을 때 벵거의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너 보기 그거 힘들어했잖아. 그렇죠. 이게 그거야. 나는 벵거가 떠나길 바란 적은 없었거든. 근데 지금 팬들은 또 느낌이 떠나길 바라는 상황이 근데 너 그런 더 말도 있었어. 이렇게 대우받을 거면 차라리 나가는 그거지. 나는 벵거를 위함이었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욕 먹을 거면 차라리 뭐하러 욕을 먹냐? 약간 그 개념이었었는데 뭐 여튼 저는 약간 그쪽이랑 비슷한 건 그거예요. 제가 선수 때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그 코치 커리어를 쌓을 때부터도 기대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전 지인들하고 사적으로라도 김상식 감독 진짜 쌍욕한 적 없거든요. 한 번도 안 했어. 네. 우리 영상 꺼지고 난 다음에도 그냥 그냥 이랬지. 그게 왜 그랬냐면 그냥 너무 안타까웠어요. 욕 먹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제 1년차 우승했습니다. 2년차 지금 욕을 엄청 때려먹고 있거든요. 그치. 그리고 그게 밈이 돼버렸어요. 맞아. 이미 커뮤니티에서. 내 친구가 축구를 모르는데 상식 종지를 알아요. 그래,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네. 그냥 딱 제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감독님 그냥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욕먹지 말고 그냥 딱 올해까지 하고 이제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나는 그냥 딱 이 심정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김상식 감독도 다음 커리어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 내가 이제 김상식 선생님이 하는 플레이를 보고 되게 투박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되게 터프하게 싸워주는 그런 역할로만 알았는데 이 선수가 기술이 되게 좋습니다. 김상식 감독님 패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아서 되게 좋아했고 끝까지 그 마찬가지로 그 파네카키 넣을 때도 정말 행복했고 그랬는데 이게 그 정말 아끼는 도자기 같은 게 깨져버리면은 정말 사랑했는데 깨지고 테이프로 붙여봐요. 그게 이쁩니까? 마음 뜨죠. 맞아. 그러니까 저도 정말 사랑했지만 보내주고 싶어요 이제는. 어차피 이제 전북은 제가 봤을 때 뭐 내년까지 뭐 다시 우승을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사실 이 정도로 이미지가 박살이 났다면 한 5, 6년 네. 동안 쌓아왔던 최강자의 이미지가 사실 좀 약간 웃음거리가 된 타이밍이죠. 네. 이 우승 후보가 아니라 무슨 후보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겠으면 전북 콜리더가 인사하러 왔는데 아 선수들 수고했고 김상식 넌 나가고 이 얘기를 확성기로 했겠습니까? 와, 그거 진짜 존나 빡세. 전북 콜리더가 그 정도 콜리더가 그 대전 콜리더 그분 아시죠? 그 선수들 그 콜리더가 그렇게 선수들 감독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 않거든요. 그쵸 참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콜리더 왜 동참 안 하냐 네, 그런 말 많았어요. 많기도 네. 했고 그래서 뭔가 어차피 이제는 엇나갔어요 전북현 때는 뭔가 도전은 하겠지만 사실상 이제 쉽지 않은 팀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지켜본 그런 과정들이나 뭐 결과도 좋긴 했습니다. 사실 1위 2위면 존나 잘했지. 근데 뭔가 좀 전북이라면 그들의 좀 색깔을 담고 싶다면 이제 좀 새로운 그림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네, 정말 거기서 이제 그냥 딱 마무리했으면 그래. 좋겠습니다.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갈 때는 깔끔하게. 그래 뭐 고생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벵고도 그렇게 욕먹다가 마지막에는 또 정말 그 에미리시 스타디움의 정관중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뵌 거가 너무 씁쓸했죠. 네.